여러분, 핸드폰 살 때 5G 요금제로 개통하셨고 지금도 5G 요금제 쓰고 계시죠? 근데 터지지도 않는 답답한 5G, 이거 쓰지도 못하는데 비싼 5G 요금제 계속 써야 할까요? 근데 맘대로 LTE 요금제로 바꿔버리면 위약금 왕창 나와버릴까봐 겁나서 바꾸지도 못하고 계셨죠? 오늘은 각 통신사별로 다른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전환하는 그 기준 명확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추가로 핸드폰 처음 살 때 고액 요금제 유지는 도대체 왜 해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매달 비싼 요금 통신사한테 빨리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풀시청으로 같이 가보시죠.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그리고 갤럭시 S21, 애플의 아이폰 12까지 이런 최신 폰들은 모두 5G를 지원하는 모델이고 앞으로 출시하는 대부분의 핸드폰 역시 5G 모델로 나올 겁니다. 이 5G는 이론상 굉장히 빠른 속도를 보여줘서 우리의 일상을 더 편하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몇 가지 리스크가 생겨버렸어요. 첫째로 5G를 지원하는 핸드폰을 통신사에서 사게 되면 강제로 5G 요금제로밖에 개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5G 요금제는 기존의 LTE 요금보다 훨씬 비싼 금액을 보여주고 있죠. 심지어 24개월이라는 약정 기간 동안 비싼 5G 요금제를 꾸준히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통신사도 있어요. 악랄하죠? 근데 또 이걸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5G는 매우 빠르고 좋은 네트워크 속도를 보여주니까 돈 좀 내더라도 더 좋은 네트워크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큰 문제가 이 5G는 제대로 터지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5G 네트워크를 쓰면 대부분 안 터지고 사각지대도 너무 많아서 미약한 5G 네트워크를 잡으려고 핸드폰이 아주 노력을 하다 보니까 LTE로 하면 아주 잘 터질 네트워크조차 안 터지게 되고 심지어 배터리는 배터리대로 나는 이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강제로 비싼 5G 요금제를 내면서 5G를 써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 5G를 쓰면 핸드폰이 먹통이 되고 그래서 강제로 LTE를 우선 사용하도록 설정을 바꿔서 LTE로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요금은 5G 요금제로 비싸게 계속 내고 있는데도 말이죠. 터지지도 않아서 쓰지도 못하는 5G를 약정에 걸려서 강제로 비싸게 쓸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상황,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5G 지원 핸드폰에서 LTE 요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게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통신사마다 조건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판매자분들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판매자도 잘 모르다 보니까 안전하게 무조건 LTE로 바꾸시면 안 돼요 라고만 하는데 사실은 LTE로 전환해도 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5G 핸드폰이라면 그 하위 버전인 4G, 그러니까 LTE는 당연히 기기에서 지원을 하니까 쓸 수 있는 거고요. 설정해보시면 LTE 우선 모드로 세팅을 해가지고 답답한 5G는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요금은 5G 요금제로 비싸게 내겠지만요. 그렇다면 이 5G 요금제를 LTE 요금제로 전환해야겠죠. 이 전환 조건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상황에 맞게 잘 한번 체크해보세요. 먼저 공시지원금으로 구매하신 경우 SK 쓰시는 분들은 약속된 고액 요금제 유지 6개월을 다 사용하시고 난 뒤에 LTE 50 요금제 이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KT를 쓰시는 분들은 고액 요금제 유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LTE 49 요금제 이상으로 자유롭게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LG U+를 쓰시는 분들은 공시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고액 요금제 6개월을 유지하셔도 LTE 요금제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LTE 요금제로 강제로 전환하려면 확정기변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심지어 위약금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시지원금 받고 LG U+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제로 5G 요금제를 약정 기간 동안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아서 슬프네요. 두 번째로는 선약 조건으로 구매하신 경우엔 새 통신사 모두 4개월이라는 고액 요금제 유지가 끝난 후에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5G 요금제에서 LTE 요금제로 직접 전환하는 방법도 우리 알아봐야겠죠. 이 요금제를 변경하는 첫 번째 방법, 먼저 5G 핸드폰에 있는 여러분의 유심을 뽑아서 LTE 핸드폰 공기계에다가 그 유심을 옮겨서 꼽아주세요. 그 후 114에 전화해서 요금제를 변경해달라고 하면 현재 유심이 꼽혀있는 핸드폰이 LTE 핸드폰이니까 이 모델이 LTE 모델로 인식이 돼서 실제로 LTE 요금제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다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5G 핸드폰에서 유심을 LTE 핸드폰으로 옮겨주시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각 통신사 고객센터 어플을 들어가셔서 직접 요금제 변경하기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시키는 절차대로만 하면 되니까 다들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더 생겨요. 핸드폰을 사면 공시지원금으로 사면 고액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하라고 하고, 선택약정 조건으로 사면 고액요금제를 4개월 동안 유지하라고 시킬 거예요. 근데 이건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액요금제를 유지해줘야 되는 걸까요?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공시지원금입니다. 핸드폰을 개통할 때 첫 요금제에 따라 공시지원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때문에 해당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개통 당시 그 지원금에 해당하는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해 주셔야지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판매자 보조금입니다. 기기값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바로 성지에서 지급하는 판매자 보조금이라고 했죠. 바로 기기값에서 공시지원금 빼고 혹은 선택약정 요금 할인 빼고 성지에서만 받을 수 있는 판매자 보조금까지 빠져야지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실기기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였죠. 이 판매자 보조금은 약 40에서 60만원 정도를 지급해주는데 굉장히 많이 지급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동네 아무 데서나 구매하는 것보다 약 4에서 60만원가량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이거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판매자도 사람이고 먹을 게 있어야지 또 떼주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로 굉장히 큰 금액을 우리한테 떼주는데 고액요금제 4개월, 6개월 요 정도는 우리 양보해서 유지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고액요금제를 유지해줌으로써 판매점과 그와 연결돼 있는 대리점도 먹을 게 생기고, 먹을 게 생긴 만큼 우리에게 보조금으로 혜택을 돌려주는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이라 이 부분은 판매자와 합의하에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판매자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제가 처음에 개통 요금별로 공시지원 금액이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고가요금제에 해당하는 공시지원 금액은 받아놓고 이 요금제를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셔서 조심하셔야 하기는 하는데, 이런 거 복잡하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판매자 보조금 받으세요. 똑같은 핸드폰 사는데 판매자가 꽁으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주는데 이거 조금 공부하기 싫다고 이 큰 돈 안 받는 게 말이나 되나요? 자, 어떻게 받는 건지 1분 만에 알려드릴 테니까 빠르게 따라보세요. 일단 핸드폰 요금에 대한 이론을 익히기 위해 혼노비 채널 들어오셔서 핸드폰 사는 법 1, 2, 3편 시청해 보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카페 역커폰 검색하셔서 들어가시고요. 카페 시세표 게시판에 내가 접근 가능한 지역의 게시물에 입장을 하시면은 핸드폰 기종별로, 통신사별로, 조건별로 금액들이 쭉 적혀 있을 거예요. 저게 바로 출고가에서 공시지원금 적용되고 판매자 보조금까지 적용된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실제로 저거는 시세가 아니라 해당 판매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건별 가격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한마디로 동네 아무 데서나 사는 것보다 판매자 보조금을 받고 구매하는 거니까 약 4에서 60만원까지도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다는 거죠. 금액이 마음에 들면 해당 게시글 댓글에다가 좌표 요청드립니다 라고 남겨놓으면 네이버 쪽지로 글쓴이가 매장 위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매장 위치를 찾으셨으면 해당 매장 방문해서 성지가로 구매할 수 있으시겠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 말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 오늘은 5G 요금제 전환 조건과 고액 요금제 유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G 요금제를 좀 비싸게 내더라도 정말 5G스러운 좋은 서비스를 받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분들 힘 좀 내주시고요. 오늘 혼너비는 여기서 내용 마무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빠!